그가 몰던 건 단순한 SUV가 아니었다. 어느 캐나다 이민 정비공의 마지막 복수. 토론토 교회, 눈발이 흩날리는 시승행 사장.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한 노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은 엔진 오일로 얼룩져 있었고 65년 인생의 주름이 깊게 새겨진 얼굴엔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토요타 딜러 사장 잭이 비웃듯 소리쳤다. 미스터리, 당신 그 낡은 한국차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죠? 토요타의 신뢰성을 이길 순 없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팰리세이드의 시동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깨어나는 저음이 설원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이 기술이 누가 설계했는지 아십니까? 20년 전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쫓겨난 한국 엔지니어가 만든 겁니다. 정적.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음만이 얼어붙은 공기를 채웠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수리, 올해 65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평생 엔진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한 기술자의 아주 개인적인 복수에 관한 이야기죠. 안개 낀 아침, 그리고 팰리세이드. 그날 아침, 토론토의 안개는 유난히 짙었습니다. 제 정비소 셔터를 올리며 저는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햇살이 마치 오래된 사진 속 풍경 같았죠. 이민 온 지 20년, 이 낡은 정비소는 제 전부였습니다. 리 정비소 마이너스 아너스트 서버스 신스 2003.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셔터는 삐걱거렸지만 전 이곳이 좋았어요. 한국에서 30년간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밀려나 이곳 캐나다에 정착했죠. 처음엔 눈보라 속에서 떨면서 타이어나 갈아주던 이민자였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자격증도 다시 따야 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죠. 손에 익은 기술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 작업장 한가운데 서 있는 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형 현대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하이브리드. 짙은 그라파이트 그레이 컬러의 차체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보닛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이 차를 내가 만들었지. 20년 전 제가 현대 북미 파워트레인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로 일할 때 이 엔진 플랫폼의 기초 설계를 제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훨씬 진화했겠지만 DNA는 그대로예요. 저는 공구함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이 차는 단순한 정비 의뢰가 아니었어요. 의뢰인은 한인 2세 젊은이였는데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샀다가 경고등이 들어와서 가져온 거였죠. 저는 진단기를 연결하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엔진룸을 열자 정교하게 배치된 배선과 부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역시 제대로 만들었군. 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이민 오기 전 제가 그리던 청사진이 지금 제 앞에서 현실이 되어 숨 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밖에서 요란한 엔진음이 들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맞은편 토요타 딜러십에서 거대한 트럭이 새 간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트루 릴라이어빌러티 마이너스 토요타 그랜드 하일랜더. 번쩍이는 붉은 글씨.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정한 신뢰성이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간판 아래서 웃고 있는 사람이 보였으니까요. 토요타 딜러 사장 잭 머레이. 5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죠. 그는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근한 척이었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 손짓 뒤에 숨겨진 조롱을. 제게 무시, 그리고 숨겨진 과거.
사실 잭과 저는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 정비소를 처음 열었을 때 그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미스터리, 이 동네는 내 구역이야. 토요타 딜러가 있는데 한국차 정비소라니 장사 안 될 거요. 그때 저는 영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반박도 못했죠. 아니, 저는 기술 있어요. 좋은 서비스 하겠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술? 한국차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싸구려 카피일 뿐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었지만 전 참았어요. 언젠가는 증명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세월은 흘러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작년 겨울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 정비소에 오셨어요. 그분이 토요타 캠리를 몰고 있었는데 제게 딜러십에서 수리를 받은 후 이상한 소음이 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검사를 해봤죠. 엔진 마운트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았더군요. 볼트가 느슨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기본도 안 된 정비잖아. 전 사진을 찍어두고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시 조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딜러에 가서 무상 재정비 요청하세요. 그런데 집사님이 잭에게 가셨다가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셨다더군요. 한국 사람 정비공 말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일감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결국 돈을 더 내고 재정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 혼자 작업장에 앉아 공구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나는 대체 뭐 하는 걸까? 30년간 한국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엔진이 북미 시장에서 굴러다닐 때 동료들은 제 이름을 불렀죠. 민수리 파워트레인의 신. 그런데 지금은 겨우 타이어나 갈아주는 이민자 정비공. 영어 못하는 늙은 한국인.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누구에게도 제 과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솔직히 전 이미 그 세계를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때 전 조용히 사표를 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않았죠. 그냥 떠났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캐나다로 건너와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엔진 소리를 들을 때면 손가락이 근질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제 앞에 선 팰리세이드를 보며 깨달았죠. 세상은 변했지만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노부부와 하이랜더의 비극. 그리고 일주일 후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정비소 초인종이 울렸고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들어오셨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할머니는 그분의 팔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교회 집사님한테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차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들러가니까. 자꾸 돈만 더 내래서. 전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비소 앞에 새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 은색 차체에 임시 번호판이 달린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였습니다. 신차가 벌써 고장? 저는 노부부를 따라 밖으로 나갔죠. 할아버지가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사흘 전부터 이러는데 들러가니까 이상 없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엔 아예 안 걸리더라고요. 전 진단기를 가져와 연결했습니다. 에러 코드가 떴어요. P171- 연료 시스템 과희박. P300- 복합 실화 감지. 이건 신차에서 나올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닛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을 들여다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게 대체 뭐야? 연료 라인 배선이 엉망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커넥터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고 일부 배선은 열차 폐재에 닿아 있었어요. 이 상태로 고속도로 타면 화재 위험이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부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차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죠. 맞은편 토요타 딜러요. 사장님이 좋은 차라고 아들이 보내준 돈에 저희가 조금 보태서 샀어요.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빚도 좀 냈어요. 근데 이렇게 고장 나니까 우리가 속은 건가 싶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자식이 노부부한테 불량 재고를 떠넘긴 거였어요. 아마 공장에서 넘어온 차량 중 초기 불량이 있던 걸 제대로 점검도 안 하고 팔아치운 거겠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저는 할아버지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평생 성실하게 사셨을 분이 이렇게 당하고도 항해 한번 못하고 계신 거겠죠. 영어가 서툴고 힘이 없으니까. 꼭 20년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거 안전 기준에도 안 맞습니다. 이 상태로 고속도로 나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그럼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순 있는데 이건 딜러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예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 테니 다시 가서 환불이나 교환 요구하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요. 우린 이미 서류에 다 사인했어요. 딜러 사장이 한국 사람들은 까다롭다고 그냥 참고 타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이 자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결심 그리고 3일 밤의 전쟁.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요. 리 사장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새벽 2시였죠. 정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전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만큼은 침묵하지 않겠어. 평생 조용한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말없이 일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견뎠죠.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했어요. 증명해야 해. 제대로. 정비소 셔터를 열자 어둠 속에서 팰리세이드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업등을 켰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vs 그랜드 하이랜더. 완벽한 비교 분석. 첫날 밤 전 팰리세이드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서스펜션부터 브레이크 시스템, 파워트레인, 전기 배선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며 20년 만에 제 옛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죠. 그래, 이거야. 이 느낌. 손에 익은 공구의 무게, 볼트가 풀리는 토크감, 부품들이 맞물리는 정밀함. 전 웃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 노부부의 하이랜더도 가져왔어요. 두 차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의 두께, 패드의 재질, 캘리퍼의 피스톤 개수. 팰리세이드 전륜 4피스톤, 후륜 2피스톤. 하이랜더 전륜 2피스톤, 후륜 1피스톤. 제동력에서 이미 차이가 나는군. 서스펜션 구조도 달랐어요. 팰리세이드는 멀티링크, 하이랜더는 토션빔. 안전 시스템은 또 어땠을까요? 팰리세이드의 도어록 시스템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충격 감지 센서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면서 내부 인원이 탈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20년 전에 제안했던 시스템이잖아.
당시엔 비용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던 기술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대는 이걸 기본으로 넣었더군요. 전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엑셀 시트에 수십 개의 항목이 채워졌어요. 제동거리, 연비, 안전기술, 내구성, 보증 조건. 하나하나 비교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차가 이겼어. 완벽하게. 셋째 날 밤 전 기자들과 지역 신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토론토 교회, 숨겨진 진실 마이너스 한 기술자의 도전. 본문엔 이렇게 썼죠. 저는 전직 현대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 20년간 침묵했지만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와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의 실제 성능 비교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오셔서 직접 확인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 이제 시작이야. 새벽 5시 전 작업장 한가운데 서서 두 차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웠어요. 마치 30년 전 첫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처럼. 가자.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시승행 사장, 그리고 브레이크 테스트. 일주일 후 토론토 외곽의 빈 주차장.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 3명, 자동차 유튜버 2팀,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한인 교민들까지 50명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발음이 여전히 서툴렀지만 전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한국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오늘은 두 차량의 실제 성능을 비교하겠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그리고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뭐 하는 쇼예요? 잭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죠. 미스터리, 당신 그 낡은 한국 차로 우리 토요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토요타는 신뢰성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심호흡을 했어요. 침착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잭, 오늘은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제동거리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장비를 꺼냈어요. GPS 속도계, 거리 측정기, 고프로 카메라, 그리고 눈이 약간 쌓인 도로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시속 100km에서 급제동, 정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겠습니다. 잭이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요. 근데 한국차가 미끄러져서 사고 나면 책임 못 져요. 전 대답 대신 팰리세이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조용히 깨어났어요. 하이브리드 특유의 부드러운 진동이 핸들을 타고 전해졌죠. 저는 차를 몰고 테스트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80, 90, 100. 그리고 정확히 표지판 앞에서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ABS가 작동하며 차체가 흔들렸지만 팰리세이드는 정확하게 직진하며 멈췄어요. GPS 측정 결과 31.2m.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기록을 확인했죠. 좋아. 예상대로야. 이제 하이랜더 차례였습니다. 잭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직접 보여주죠. 토요타의 진짜 실력을. 그는 하이랜더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음이 울렸고 차가 출발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가속, 그리고 급제동.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이랜더는 미끄러지듯 흔들리며 멈췄고 거리 측정 결과는 35.8m. 4m 이상 차이가 났어요. 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죠. 4m 차이면 실제 사고 상황에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시속 100km 기준으로 4m는 약 0.15초의 차이입니다. 보행자나 앞차와의 충돌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거리죠. 제기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 도로 상태가 달랐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하시죠. 제가 두 차를 모두 운전해도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 이번엔 제가 하이랜더를 몰았어요.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36.1m. 팰리세이드는 다시 한번 31m대에서 멈췄죠.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이야. 충돌 테스트, 그리고 진실의 순간.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인체 모형 더미를 꺼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사멸 도어의 충격 감지 및 잠금 해제 기능을 비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전 천천히 설명했어요. 충돌 사고 시 도어가 잠긴 상태면 탑승자가 탈출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멸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을 경우 치명적이죠. 그래서 최신 차량들은 충격 감지 시 자동으로 도어 잠금을 해제하는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저는 하이랜더의 사멸 도어를 열고 인체 모형을 세팅했어요. 그리고 도어를 닫은 뒤 차량 측면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특수 제작한 충격 장비로 중간 강도의 타격. 결과는 도어가 잠긴 채로 유지. 잠금 해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잭이 황급히 나섰죠. 이건 잘못된 테스트예요. 실제 충돌과 다르잖아요. 그럼 팰리세이드로 같은 테스트를 해보시죠. 전 팰리세이드의 사멸에 같은 모형을 세팅했습니다. 도어를 닫고 같은 강도로 충격을 가했어요. 그 순간 딸깍 도어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되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실내등이 켜지고 비상전멸등이 작동했어요. 전 도어를 가볍게 당겼죠. 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충격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을 감지하면 탑승자 보호를 위해 즉시 잠금을 해제합니다. 동시에 실내등과 비상등을 켜서 구조를 돕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 토요타에는 없는 건가요? 제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위 트림 일부에만 선택 사양입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는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이죠. 그때 또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리 씨, 당신은 왜 이런 기술적 차이를 알고 있나요? 단순한 정비공 치고는 너무 전문적인데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전 잠시 망설였어요. 20년간 숨겨왔던 과거. 그걸 여기서 꺼내야 하나? 하지만 노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그분들. 꼭 저의 과거 같았죠. 전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현대자동차 북미 파워트레인 개발팀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이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3.5L V6 엔진 플랫폼의 기초 설계, 제가 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코드명은 램더. 지금은 진화했지만 DNA는 제가 만든 겁니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전 계속 말했어요. 충격감지 도어 잠금 해제 시스템도 제가 1999년에 제안했던 기술입니다. 당시엔 비용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현대는 20년 후 이걸 기본으로 넣었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20년 전 현대자동차 사원증, 프로젝트 참여 증명서, 그리고 특허 문서. 여기 있습니다. 서류가 기자들 손에 전달됐습니다.
잭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죠. 이럴 수가. 전 그를 바라봤습니다. 잭, 20년 전 당신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한국 차는 싸구려 카피라고. 하지만 오늘 보셨잖아요. 누가 진짜 기술을 가졌는지. 그의 입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미스터 리, 당신이 진짜 엔지니어였군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20년 만의 인정, 20년 만의 목소리.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됐구나. 명예의 복권 그리고 현판. 그날 밤 제 정비소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한인 교민들의 축하 전화, 그리고 미스터 리, 저는 현대자동차 캐나다 지사 팀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였어요. 오늘 시연의 영상 봤습니다. 본사에도 보고 들어갔고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와 만나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토론토 시내의 현대 캐나다 본사 20층 회의실에 앉아 있자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 전 구조 조정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지금 같은 회사의 임원들이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팀장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리 엔지니어님, 이거 보셨습니까?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목 전설의 엔지니어, 20년 만에 복귀 마이너스 현대 vs 토요타 실제 대결. 조회수 230만.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 기술이다. 토요타 신화 깨졌네 키읔키읔키읔. 민수리 엔지니어 존경합니다. 전 화면을 보며 멍하니 있었죠.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리 엔지니어님께 공식 인증 서비스 센터 자격을 드리고 기술 자문 위촉을 하고 싶다고요. 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그는 봉투를 꺼냈어요. 20년 전 부당하게 정리된 분들께 회사 차원에서 사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엔지니어님도 그 명단에 계세요.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봉투 안에는 공식 사과문과 함께 명예 복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전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일 후, 제 정비소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현대 공식 인증 서비스 센터 -3 오토모티브. 치프 엔지니어 민수리. 파란색과 은색의 현대 로고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한인 교민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노부부도 오셨죠.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리 사장님, 아니 리 엔지니어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차도 제대로 교환받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꾹 참고 웃었죠. 그날 오후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발신인 잭 머레이. 편지를 열자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미스터 리, 당신이 옳았습니다. 20년간 무례했던 것 사과합니다. 마이너스 잭. 전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복수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리고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기술과 진실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해냈나? 엔딩 마이너스 존엄이 다시 달리는 소리. 그날 저녁 전 혼자 팰리세이드에 올랐습니다. 정비소 셔터를 내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부드러운 엔진음. 20년 전 제가 설계한 심장이 지금도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전 천천히 도로로 나갔어요. 토론토의 밤거리는 고요했죠.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그래, 이 느낌이었어. 기술자로서의 자부심, 엔지니어로서의 존엄. 20년간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에 토요타 하이랜더가 섰어요. 운전자는 젊은 청년이었죠. 그가 제 차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나이스 카 서.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호가 바뀌고 저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가속했죠. 엔진 소리는 낮게 울렸고 변속은 매끄러웠어요. 역시 잘 만들었어.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전 엑셀을 조금 더 밟았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갔어요. 80, 100, 120. 안정적인 주행. 흔들림 없는 차체.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차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 그게 제 철학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기술만은 진실되게. 그렇게 30년을 살았죠. 룸미러로 뒤를 보니 정비소의 간판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달렸죠.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가 몰던 건 단순한 SUV가 아니었다는 걸. 평생 무시당한 기술자의 자존심이, 침묵하던 이민자의 목소리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존엄이 다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엔진의 저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을 향한 조용한 선언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다. 핸들을 잡은 제 손엔 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65년 인생의 흔적이죠. 하지만 이 굳은 살은 이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손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으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을 뚫고 불빛을 따라, 그리고 내일을 향해. 제 뒤로 토론토의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20년 전 한국에서 올려다보던 그 별들처럼. 변한 건 장소였지만 변하지 않은 건 제 안의 기술자 정신이었죠. 전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넌 잘 해냈어. 그리고 그 순간 팰리세이드의 계기판에 작은 메시지가 떴어요. 안전 운행 중입니다. 목적지까지 24km. 목적지. 어쩌면 제 인생의 목적지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당당해지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을 가르며 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몰던 건 단순한 SUV가 아니었다. 마이너스 65세 은퇴 엔지니어 민수리의 증언. 토론토, 캐나다. 2024년 겨울.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묵묵히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가 됐든 결국 빛을 본다는 걸. 그리고 당신이 쌓아온 기술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